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역 아파트를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제가 대구 지역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대구 지역 분석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대구 분석을 할 때는 조금 한 영상 두 번에 걸쳐서 한 40분, 50분짜리 영상 두 번에 걸쳐서 좀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다시 대구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할 때 이 순위를 제가 좀 매겨봤어요. 순위. 이제 그 지역의 순위를 좀 매겨보면서 하니까는 아무래도 그냥 순위를 매기지 않고 그냥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편할 것 같아갖고 제가 순위를 좀 매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구 분석은 이 대구의 다른 구는 다 제외했습니다. 오직 수성구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냥 대구 쪽이 부동산 하락기다 보니까 이 수성구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성구만 한번 집중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는 영상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뭐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 들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무슨 어디 전문가가 뭐라고 하더라, 뭐 어디 전문가가 뭐 이렇게 이 부동산 뜬다더라, 이런 말 아마 보시면서 그분들 말씀 따라서 부동산 선택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요즘같이 위험한 상황, 고금리, 저성장, 그리고 영끌로 인해서 굉장한 파산 신고가 많이 되는 요즘같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전문가 말이라는 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저의 말도 사실 여러분이 딱히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되냐? 오직 데이터만 믿으세요. 데이터.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시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두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의견은 틀릴 수 있어요. 제 의견도 사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영상을 좀 거긴 하지만은 저의 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걸러 들으실 건 걸러 들으시고, 오직 이 수치 데이터, 이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성구 분석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한 7월, 8월까지 계속 하락을 유지하다가 딱 이때 8월 7일부터 전주 대비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8월 7일부터 전주 대비 상승으로 대구가 돌아섰는데, 근데 상승폭이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주 대비 0.02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계속 전주 대비 뭐 0.02%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은 지금 한 달, 두 달가량 하락은 멈췄어요. 그러나 이거를 좀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전주 대비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상승폭이 뭐 이 하락폭에 비해서 엄청 적잖아요. 하락할 때는 뭐 0.57, 뭐 0.61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할 때는 보면은 볼까요? 0.06, 뭐 0.08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하락폭은 컸지만 상승폭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어쨌든 대구도 8월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섰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부동산이 좀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영끌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어요. 사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영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이 힘든 삶은 안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때는 지금 이제 이 7월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8월부터 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계속 상승으로 좀 돌아섰고 요런 영향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으로 돌아선 거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바닥 이후에는 계속 상승하지 않겠나, 요런 심리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경기도 안 좋고 대출 금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세 가격 지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는 다르게 현재 진행형으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10월 23일 수치도 전주 대비 0.02% 하락했어요.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매매 가격 지수는 약간 상승으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은 전세 가격은 아직도 전주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 건데, 이 미분양 한번 좀 보여드리면, 미분양 하나 보여드리면, 미분양은 사실 올 초보다 좀 줄어들긴 했어요. 솔직하게. 올 초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이 10,000건이 넘어요. 1,779건이 있고, 그 중에서 준공후 미분양은 79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 전달 대비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대구는 미분양이 10,000건이 넘습니다. 이거는 8월 기준 데이터입니다. 아직 9월달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8월달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뭐 미분양이 계속 조금씩 해소는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 번에 확 하고 해소되고 있지는 않아요. 요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분양이 해소됐냐 안 됐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미분양 해소된다, 대구 부동산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 해소 안 됐다, 아직 대구 부동산은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올해까지는 사실 미분양 해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건설사도 좀 많이 파산할 거고, 아무튼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미분양 없다, 미분양 뭐 다 해소됐다, 뭐 지금 대구에 미분양 있는 거는 뭐 좀 다른 뭐 외곽지 지역에만 있지 뭐 수성구 이런 데 미분양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미분양 많습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 여러분이 미분양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니까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서는 지금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은 10,000건이 넘습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요거 객관적인 자료니까 뭐 제가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까? 자, 요렇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매매 가격 지수와 거래량을 제가 같은 그래프상으로 놓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위에 있는 여기, 요 위에 있는 이게 실로 된 요 주황색 이 선은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검정색 마트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거래량, 아파트 매매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보여는 드리는 겁니다. 2020년 12월 달에 대구 지역 매매량, 아파트 거래량이 6,35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빠졌다가 완전히 죽었을 때는 대구 거래량이 월 1,000건이 안 됐어요. 월 1,000건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랬던 거래량이 그나마 2월부터 1,000건이 넘었고, 계속 한 4월 달부터 2,000건을 넘어서 2,000건대를 현재 8월 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제가 아무리는 이게 봤을 때 대구 지역에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좀 이제 매수로 돌아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위에 선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점점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게 좀 멈추고 지금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7월 달이 80.6이었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8월 달이 80.8입니다. 그러니까는 7월 달보다 8월 달이 매매 가격 지수가 살짝 올라갔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전달 대비 계속 하다가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좀 매매량이 올라오고 있다. 아마 8월 달 아니 9월 달 데이터가 나오면 9월 달 데이터는 약간 더 매매량이 거래량이 상승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 정확히 말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때는 전달 대비 하락을 했어도 너무 가격이 높은 지점이었고 한 2월, 3월 달부터 사람들이 이만큼 좀 내려왔으면 조금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2,000건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 요건 요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반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개괄적인 거, 큰 그래프상 대구 지역의 큰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 대구 지역에 현재 미분양도 많고 아파트 뭐 거래량이라든가 매매 가격 지수가 이런 건 알겠어. 그러면 과연 수성구에 요 아파트는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결국 실거래가를 봐야 돼요. 실거래 분석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요 데이터가 제가 이제 이번에 좀 한 달 정도 요 데이터를 만든다고 사실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요 데이터 하나 좀 만들어 보겠다고 엑셀을 좀 만든다고 한 달 정도 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게 일주일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이제 데이터가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19년 1월부터 최근 이제 오늘자 데이터입니다. 10월 27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대구 수성구만 분석했습니다. 제가 다른 구는 다 제외했다고 했죠. 대구에 계신 분들은 결국 수성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성구만 분석을 했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을 완전 해부하듯이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수는 아파트는 뭐고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뭐고 그리고 수성구에서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무엇이며 수성구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는 무엇이냐라는 걸 제가 완전 순위를 매겨서 분석을 해서 A, B, C, D, F 등급을 나눈 데이터입니다. 이게 요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아마 대구에 특히 수성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데이터 보시면은 아마 이제 관심 많을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오늘은 제가 딱 두 개의 아파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개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2019년부터 올해 2023년 10월까지 4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가운데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 두 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거래량 순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4년 동안 대구 수성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가 뭘까요? 바로 이 편한 세상 범어 84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예요. 이 편한 세상 범어가 4년 동안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점들이 굉장히 많죠. 점들이 굉장히 많고 자, 요건 제가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점 중에 노란색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노란색 이런 점들이 있죠. 이 노란색 점들은 뭐냐?
등기 신고가 안 된 거래 건수들입니다. 근데 이건 노란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등기 신고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이제 반영이 된 건 2023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등기 신고 날짜가 없죠. 등기 신고 됐다 안 됐다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올해 데이터부터 요게는 되는 건데 올해 데이터는 그냥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빨간색 점들 보이죠? 이 빨간색 점들은 등기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들 가운데 노란색들 요건 등기 신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거래 자료 보시면서 아 요건 등기 신고가 됐네 안 됐네 하는 걸 제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일단 그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말씀드리고 이 편한 세상 범어 일단 제가 이 데이터 분석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편의 세상 범어 같은 경우 84제곱미터입니다. 이 편의 세상 범어는 84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84제곱미터만 분석을 합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있고요. 2015년에 지어졌고 수성구에 2015년형 아파트 평당 중위가가 얼마냐면은 2,58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 세상 범어 84제곱미터는 마지막 평당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 2,67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당 중위가보다는 살짝 비싼 아파트입니다. 살짝 비싸요. 그리고 이 편의 세상 범어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거래된 데이터 가운데에서 가운데 있는 가격이 얼마냐? 6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은 6억 6,5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3천 정도 하신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억 3천, 6억 9천 요 정도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809세대라 사실 큰 세대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체 거래량이 396건, 4년 동안 369건이 상당히 많이 거래됐네요. 했는데 올해 87건이 거래됐어요. 올해 이 부동산 불경기에도 보시면은 이 편한 세상 범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경기에도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 가격이 얼마냐? 6억 8천입니다. 마지막 거래가 된 게 언제냐면은 10월 18일 6억 8천에 거래가 되는데 아직 등기는 안 됐습니다. 이건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도 이제 6억 9천에 거래된 거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어쨌든 요게 뭐 등기 신고가 될 겁니다. 왜냐면 등기 신고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한 두 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달 내에는 좀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두 달 이후는 아마 될 건데 자 어쨌든 데이터는 이런데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데 요건 제가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식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순수하게 오늘 10월 27일 기준으로 4년간 대구 수성구의 실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순서화 시킨 거예요. 그걸 추출해서 제가 데이터 마이닝을 한 거라서 이거는 어디까지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엑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공식 자료는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이 편한 세상 범어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 이 비교군이 9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올해 거래량도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올해 거래량 모두 1등이에요. 그리고 2015년형 중에 가격 등급이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에 2015년형 아파트 비교군이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등이라는 거는 좀 가격이 싼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연도는 이게 보면은 2015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8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 8년 정도 됐으면은 신축 아파트 정도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A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둘 다 A급. 가격 가성비는 C급, 그리고 중공연도는 A급 해서 최종 가성비를 B급으로 놓은 아파트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가성비가 나쁜 아파트는 아니에요. 가성비가 제 데이터에서 B급으로 나온다는 건 A급이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냥 가격이 그렇게
아주 싼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C급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요거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볍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 완전 대구시 아파트 경기가 폭망했을 때도 거래량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예,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딱 생각하는 기점을 해가지고 요때가 언제냐? 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거래량이 불이 붙었어요. 이편한 세상 범어 84제곱미터는 아파트 거래량이 불이 붙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요건 팩트. 요거 점들 많은 거 보이잖아요. 그죠? 점들 많은 거 보이죠? 요거는 뭐 2020년에는 완전 불이 났었고요. 솔직하게. 지금도 사실 솔직하게 거래량에 불이 좀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대구시 거래량을 견인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왜냐하면 올해 87건이나 거래가 됐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 965개 비교군 중에 87건 거래했다는 건 대구시 전체 거래량이 2,000건 겨우 넘는데 그 중에 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아파트 이제 84제곱미터 여기서 87건이 거래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입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거래가 많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불이 붙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좀 안 보이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거래 금액이 점점 상승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보세요. 여기 뭐 한 6억대, 뭐 5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지금 마지막에 얼마냐? 6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가 여기 좀 안 되네요. 올 6월까지만 해도 5억 6,200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5억대 거래가 되던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6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올랐어요. 1억 정도. 지금 1억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아파트는 6억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도 있었고 6억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9월 달에도 있었네요. 이건 약간 높은 가격이 거래가 됐죠. 6억 8천이면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최고 얼마까지 찍었었냐? 요게 2021년 3월 달에 10억 3천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10억 이상을 찍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최저가는 5억 5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최저가가 요때겠죠. 요때쯤 되겠네요. 요때도 한 2023년 1월 달도 5억 6천 했었고요. 그리고 요때 옛날에 이 2019년 2월 달에 5억 5천 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 2024년 1월에도 아마 최저가를 찍었다는 게 보는 게 맞아요. 올 1월 달에 이 아파트는 최저가를 한번 찍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불이 붙었고 세대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불이 붙은 아파트다. 이 편의상 범어는 좀 불이 붙었고 평당 2,671만 원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아파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다른 아파트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은 음,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비슷한 연식으로 하려니까 요게 낫겠네요. 아, 요걸로 할까? 힐스테이트 황금동 요거 하나 좀 분석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방금 봤던 아파트랑 좀 보면 어때요? 점들 개수가 좀 적죠? 그죠? 점들 개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죠? 평수는 같습니다. 같은 수성구 평수는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편한 세상 범어 같은 경우는 범어동에 있고 요 아파트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황금동에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범어동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범어동은 이제 만천대로 그 이제 이
큰 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금동보다는 범어동에 좀 눈을 돌렸던 것 같고, 근데 솔직하게 세대수는 여기가 더 많아요. 세대수는 여기가 더 많고, 여기는 평당 거래 가격이 2,800이었어요. 2,800.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같은 경우는 평수는 같은데, 이거는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지어진 지 2018년에 지어졌으니까 사실 최신형 아파트죠. 5년밖에 안 지났고, 전체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11등, 올해 거래량 9등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대수는 이편현상 범어보다는 조금 이제 세대수는 많고요. 이편현상 범어는 아까 800 500인가 800 그랬죠. 중국인은 2018년이고. 그런데 여기는 거래량이 이편현세상 범어처럼 확 하고 올라오지 않죠. 그죠? 여기 코로나 시기 때도 거래량 거의 죽었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불이 붙었다고 해도 요거예요, 요거. 올해 29건밖에 안 돼요. 평당 2,809만 원. 근데 이 편한 세상 범어는 평당 2,600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상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리고 요거는 방금 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얘가 이제 연식이 약간은 그렇긴 해도 잠시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지어진 게 한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3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3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 편의상 범어가 3년 더 이제 먼저 지어져서 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평당 거래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싸요. 200만 원 정도가 더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편한 세상 범어를 찍은 거예요. 거래량이 말해주잖아요. 거래량이. 그렇죠? 여긴 또 이제 범어동이고, 황금동보다 아무래도 좀 범어동이 나쁘진 않죠. 솔직히 황금동도 수성구에서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위치가 아니라 굉장히, 황금동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상권도 굉장히 좋고, 좀 공기도 나쁘지 않고, 교통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근데 좀 황금동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범어동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거기 현지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범어동보다 황금동이 더 좋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범어동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상. 그리고 이게 3년 정도 더 먼저 지어졌긴 했지만은 평당 가격이 200만 원이 더 싸요. 그러니까 지금 수성구 들어가려고 눈에 이제 불을 켜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요 아파트 이편 세상 범어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성구 들어가려고 노리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 편은 세상 범어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혹은 여러 이제 입지라든가 여러 이제 아파트 퀄리티라든가 라는 걸 봤을 때 이 편한 세상 범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가격이 솔직하게 2019년에 5억 8천이었던 게 최근에도 6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솔직하게 여기는 거품이 빠진 아파트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대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솔직하게 아파트 거품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대구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대구 그때 건설 경기 좋고 너무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너도 나도 부동산 해가지고 거품이 무지하게 끼던 시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 가격도 솔직하게 거품이 낀 가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거품은 완전히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거래 가격이 6억이면은, 솔직히 6억이면은 그래도 코로나 시기 거품은 완전히 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좀 아파트 거품도 많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때가 최저점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때가 최저점이다 아니다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장기 경제 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장기 경제 침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미분양 계속 아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고금리 대출 때문에 굉장히 대출 받는 분들 고통받는 것도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가격이면은 나름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게 거래량이 말해주잖아요. 올해 대구시 거래량 1등입니다. 여기가 1등. 수성구에서 거래량 1등이에요. 대구시 수성구에서 거래량 1등입니다. 이게. 다른 구는 제가 다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성구를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편의세상 범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의세상 범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쁘지 않아요. 왜? 이 아파트는 그렇게 불경기였던 코로나 시국에서도 아파트가 매매가 되던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항상 수요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항상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 부담 없이 수성구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는 거예요. 단 평당 2,671만 원이라는 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평당 2,670만 원이라는 게 솔직하게 이거 상식적으로 싼 금액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거래량이 받쳐주는 거는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의 아파트는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제가 아파트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수성구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영상 계속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좀 이제 지금부터 영상 계속 몇 개 정도는 계속 수성구 분석 영상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관심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